아니, 우리는 오늘부터 즐겁게 수업할 수 없다 그랬잖아. 즐거운 수업은 물 건너갔어. 다 죽었어. 네, 자, 여기 167번 하나 보죠. 네, 못 찾니? 네, 자. 여기 그래프 쪽만, 100, 그거다. 여기구나. 168번까지, 여기까지만 좀 공통적으로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그래프 방부 쪽은 풍덕고랑 서원고 학생들은, 저랑 약속을 했지요. 시험 끝나면 그 주에 와서, 그거 안 됩니다. 선생님, 제가 숙제로 집에서 풀어가지고 갈 테니까 제발 풀어서 오지 마세요, 그냥. 알겠죠? 아니면 본관 유리방에다가 가둬 놓고서 거기서 풀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 여유 있을 때 와서, 그리고 학원에 와서 풀어야, 그래야 따로 시간 쓸 일도 없고, 그다음에 질문이 생기면 그 질문으로 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속했잖아. 약속했잖아. 네가 먼저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 지금 왔어. 자, 풍덕고선 여기 요렇게 4명, 그지? 서원고선 1명, 이렇게 5명은 삼각함수 방부등식은 시험 끝나고 그 다음 주, 시험 끝난 그 다음 주에 다른 애들 시험 기간일 때 그때 따로 불러 시켜 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 안 와도 됩니다. 알겠죠? 원래 본 수업 시간에 맞춰서 오시고, 나머지는 다 10시. 점심 제공. 잠깐만, 토요일 아침에 안 되는 사람 봐봐, 아무도 없네. 휴. 네. 네, 이번 주는 활동 클리닉도 없어요. 없는 거 아니야. 너 없어. 너 아무것도 없어. 너 아무것도 없잖아. 갑자기 있다고 그러면 안 돼. 내가 먼저 선빵 날렸어. 선약이 있잖아. 약속은 선약이 갑인 거 아니야? 맞지? 그렇지. 희수도 일요일 아침에 학원 있는 거잖아. 맞지? 정신이 막 혼미하네. 네, 됐습니다. 네, 됐죠. 167번. 자, 요거 문제가 그렇게 편안한 문제는 아니고, 방학 때도 제가 한번 풀어줬던 거라 이번에는 좀 흉내를 낼 수 있었으면 했습니다. 자, 0이고요. 0,2파이. 자, 여기에서 정의된 함수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뭘 쓰고 있냐면 fx가 k 곱하기 sin x고, 그 다음에 gx가 얘가 코사인 x다. 잘 보자고. 자, 얘가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그래프를 좀 가운데 쪽에다가 크게 그려드릴게요. 코사인 x 그래프가 요렇게 나와 있어. 그 다음에 k 곱하기 sin x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제가 5칸 띠링띵. 네, 요렇게 그려진 상태예요. 자, 이걸 가지고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만나는 두 점을 A, B라 하자 하여 여기를 A라 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B다. 요렇게 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뭘 맞췄냐면, 자, 선분 A, B를 3대1로 외분하는 점을 C라고 하자. 선분 A, B를 3대1로 외분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얘를 내분점은 항상 일직선상에 존재하니까 그대로 이렇게 그어줘야겠죠? 이렇게 그었을 때, 이때 요 점이 C다 라고 하는 거고, 얘가 3대1이니까 A, B 대 BC는 지금 2대1에 B를 가진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자, 문제에서 C는 fx 위에 있다. C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얘가
누구랑 gx랑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자. 자, 여기까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때 이 상태에서 뜬금없이 뭘 구하래요? 삼각형 BCD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지? 자, 요 문제는 풀이 과정을 하나하나 좀 잘 따라오셔야 돼요. 대칭도 이용하고 있고 함수값 사용한 것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 된다. 첫 번째 1번 이 문제의 첫 번째 풀이 과정에는 어떤 걸 사용해야 되냐면 먼저 이 교점에 대한 특징을 찾아내셔야 돼요. 교점이기 때문에 뭘 해줘야 되냐면 k 곱하기 sin x가 누구랑 같다? 얘가 코사인 x랑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줘야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푸실 때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항상 이 sin, 코사인이 둘 다 1차로만 존재할 때는 선생님이 뭘 확인해야 한다고 했죠? 상수항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 이게 지금처럼 상수항이 없을 때에는 이 상태에서 그냥 풀지 않는다고 했지. 무조건 뭘로 바꿔서? 탄젠트로 바꿔서 푸는 거야. 탄젠트로 바꿔서 푸는 거고, 이게 만약에 상수항이 붙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제곱해서 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 다음에 코사인 제곱은 1다를 이용해서 반대로 바꿔가면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변을 코사인 x 나눠주시면 그러면 탄젠트 x가 누가 된다는 거냐면 k분의 1이다. 자, 요거를 만족하는 누구를 다루겠다는 거냐면 여기 있는 x를 다루겠다는 거야. 괜찮아? 자, 이때 이 교점에서부터 누구를 또 생각해 줘야 되냐면 이 탄젠트 함수의 주기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주기. 탄젠트 x가 k분의 1이다를 만족하는 x값이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2개 나와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2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얘는 여기 뿅 하고 잡은 요 점의 x좌표와 그 다음에 여기에 생기는 요 점의 x좌표 요거 2개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괜찮아? 자, 뭐냐면 탄젠트의 주기는 무엇과 같죠? 얘는 파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생기는 이 점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에 생기는 이 점까지 이 노란색 선분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거냐면 파이가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중점 잡아야겠죠? 중점 왜 잡냐면 세 번째 선분의 내분 관계. 자, 요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 아까 뭐라고 했지? AC 대 BC가 3대 1이니까 AB 대 BC는 몇 대 몇이다? 2대 1이 돼야 되고요. AB 대 BC가 2대 1이니까 AB는 몇 등분 해야겠다? 2등분 해야겠다라는 거야. 괜찮아? 2등분. 그래서 자, 여기 2등분점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괜찮아? 자, 여기서부터 네 번째는 뭐냐면 함수값에 대한 특징을 또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 함수값 특징이 뭐냐면 얘는 누구의 주기와 관련이 있냐면 주기라기보다는 뭐 사인 그래프든 코사인 그래프든 뭐든 괜찮아. 봐봐. 여기서 탄젠트 주기를 이용해서 근이 생긴다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를 알파다라고 잡게 되면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죠? 여기가 파이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표현될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특징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코사인 대 사인 상관없어요. 코사인 알파랑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플러스 알파 얘네 둘 사이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 이걸 보자는 거야. 자, 코사인 파이 플러스 알파 재민아 코사인 파이 플러스 알파 정리하면 뭐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여기에 생기는 이 함수값이랑 여기에 생기는 함수값이랑 무엇은 같고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반대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아까 가운데 점이 그러면 확실하게 어디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여기 X축과 만나는 요 점이 A, B의 중점이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썼죠. C 근처로 오지도 않았어. 근데 이 사실들을 이용해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냐면 여기 C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겠다. 그래서 다섯 번째 여기서부터가 이제 C에 대한 걸 다뤄볼 거야. 다섯 번째는 이 비율 관계로부터 누구의 좌표를 설정할 수 있냐면 C의 좌표를 설정할 수 있게 돼요. 자, 여기가
알파에서부터 2분의 파이 더한 거고, 그 다음 또 2분의 파이 더해서 파이 플러스 알파 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는 C점의 좌표는 파이 플러스 알파에서 얼마만큼 더한 거다? 2분의 파이만큼 더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돼요? 괜찮아, 여기? 요거 한 칸이 2분의 파이야, 요 한 칸이 2분의 파이야. 그러면 여기도 얼마? 2분의 파이다. 이렇게 줄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요 점의 x좌표가 2분의 3파이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챙겨줄 수 있겠더라. 되겠니? 그치요?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휴, 더워라.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알파 값을 다루기 위해서 어쨌든 내가 이 가로의 길이, 자, 이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 요 높이가 2분의 파이인 건 알았어요. 그죠? 얘가 2분의 파이인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 점의 함수값이랑 요 점의 함수값을 구해야 그래야 뭘 할 수 있겠어? 이거 길이를 통해서 넓이를 구해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하실 때에는 자, 우리가 지금 봐봐요. 항상 쌤이 얘기하는 거 지수함수, 노감수 마찬가지야. 대각선 방향으로 비율을 주게 되면 항상 뭐라고 했지? 나는 가로를 보라고 하지 않았어. 항상 어딜 보라고? 가로, 세로를 둘 다 보는 거라고. 괜찮아? 가로, 세로 둘 다 봐야 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C점에 무슨 좌표? 여기 있는 Y좌표. 요 Y좌표는 얘네가 지금 1대 1대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점의 Y좌표다 몇 배 한 게? 2배 한 게 C점의 Y좌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야. 되겠니? 자, 그래서 이걸 표현해 주자면 비율을 이용해서 C점의 X좌표가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다 라는 거 정했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C점의 Y좌표는 B점의 Y좌표의 몇 배와 같다? 2배와 같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네, 그래서 나타내 봅시다. 자, B점의 Y좌표. 그럼 똑같은 함수를 사용하는 쪽이 비교하기에 편할 거니까 둘 다 얘가 지금 어디 위에 있는 거라서 요 그래프가 fx 위에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fx 가지고 쓸 거야. 즉, 자, C점의 Y좌표는 f에다가 누굴 집어넣는 거다?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를 집어넣는 거고요. 그럼 얘가 B점의 Y좌표, 즉 f에다가 파이 플러스 알파 집어넣은 거에 몇 배와 같다? 2배와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알겠나? 식 만들어 보자고. 자, 그럼 얘는 K 곱하기 이제 계산입니다. 여기까지를 끌고 올 수 있느냐라는 거고, 이걸 되게 간단하게 압축해서 이야기하자면 결국 얘는 뭐에 대한 얘기야? 이 선분 A, B, C, 여기 A, B, C의 이 비율 관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냐? 그러기 위해서 딱 두 가지 강조하지 보통. 요거 교점. 여기를 해야 그래야 여기가 알파라고 했을 때 요 점의 좌표가 파이 플러스 알파다라고 표현된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선분의 내분 관계 여기를 알고 계셔야 그래야 여기가 중점이 어디인지 그 다음에 이 점의 함수값 뭐 x좌표, y좌표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게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분화해서 하나씩 끊어서 정리해드렸고 실제로 여러분이 이 문제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저기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K 곱하기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야. 그러면 자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니? 코사인 마이너스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이렇게 각변환 되는 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더하기 얘가 2 곱하기 그 다음에 K 곱하기 코사인 파이 플러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뭐랑 같다? 마이너스 사인 알파와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알겠니? 그래서 정리를 할까? 그래서 얘가 플러스 이렇게 되고 K도 날라가겠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버렸다니? 탄젠트 알파가 얼마라는 것을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됐나요? 오! 그러면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무엇도 알 수 있니? 여기다가 알파를 넣었을 때 얘가 K분의 1이다 라고 했으니까 마무리해서 이제 얘가 누구랑 같았기 때문에 K분의 1과 같았기 때문에 K 값이 2인 것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자 이제 요 점의 Y좌표는 코사인에다가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 집어넣는 거니까 얘는 사인 알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점의 Y좌표는
K 곱하기, 그 다음에 아까 각변화 했었죠. 정리한 거.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와 같더라.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구하기 위한 재료가 여기 전부 다 있죠. 됐나요?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이니까 코사인 알파는 얼마가 되고 루트 5분의 2가 되고 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무리가 다 되겠죠. 됐니?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애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근데 성질 같은 거, 이 비율이나 주기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 문제니까 잘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194번.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쌤이 같이 막 풀자 뭐 이렇게 할 거는 많이 없어. 많이 없고 그래서 주말까지 오늘까지 과제를 다 못 하신 분들은 그거 과제를 좀 해 오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앞부분 50문제 그거 숙제를 했으니까 그거 풀어 오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면 과제가 밀린 분들이 과제가 좀 많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오늘 수업 시간을 좀 넉넉히 드리면서 다니면서 개별 질문 체크 위주로 해줄 테니까 꼭 뭐 해야겠어요? 과제를 열심히 해야겠죠? 시간 드릴 때 하세요. 지금 수행 많다며 이번 주에. 네, 이런 거 진짜 내가 너네들 이렇게 이런 거 다 이해해주고 막 양해해주고 하면 내가 GPT한테 물어봤어. 내가 애들 힘든 거 자꾸 헤아려주고 하니까 애들이 자꾸 대화가 내 이따 읽어줄게. 그랬더니 막 애들이 자꾸 내 수학 공부가 점점 뒤로 밀리는 것 같다라고 했더니 GPT가 날 격려해줬어.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선생님인 거라고. 힘내라고. 진짜야. 일단 훌륭한 스승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덕목은 다 갖추고 있다고 보여줘. 이러면서 막 이랬을 때 애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어때? 이런 것도 이런 거 어때? 이러고. 근데 애들이 다른 거 다 하고 나서 내 숙제 하는데 어떻게 해? 그랬더니 아무튼 뭐 그러더라고. 배워한 거 얘기해줄게. 읽어줄게. GPT 녀석이 위로를 받을 줄이야. 194번이요. 네, 자, 요거는 연립하는 형태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보시면 루트 2 곱하기 그 다음에 사인 y가 얘가 사인 x랑 같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썼네. 루트 2 사인 x 얘가 사인 y와 같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얘가 2 곱하기 코사인 x 플러스 코사인 y는 1이다. 요렇게. 자, 이걸 해를 a, b라고 했을 때 두 실수 a, b 값의 합을 구해라라고 했는데 요거 해를 어떻게 구하냐. 그냥 제곱해서 더해버리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곱해서 더하게 되면 누구를 치울 수 있다는 거냐면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에 대한 부분을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때 잘 봐. 제곱하실 때 이 상태로 그냥 제곱하는 건 안 돼. 뭐랑 같은 거냐면 봐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무리식을 풀 때 루트 x 더하기 x가 2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를 이 상태로 제곱하는 짱구는 없을 거 아니야. 그지? 누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 루트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 다 넘겨서 제곱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을 제곱하실 때는 항상 한쪽 변에 한 가지 함수만 있도록 해놓고 제곱을 합니다. 즉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얘를 요걸 넘겨서 제곱하거나 아니면 이걸 넘겨서 제곱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겠다고.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4 곱하기 코사인 제곱 x가 얘가 코사인 제곱 y 마이너스 2 곱하기 코사인 y에 플러스 1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이 모양에다가 위에 거 제곱했더니 얘가 2 곱하기 사인 제곱 x에 얘가 누구랑 같다? 사인 제곱 y와 같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다고. 괜찮은겨? 그래서 위아래끼리 뭐 하면 돼요? 적당히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정리를 좀 해주겠다. 이게야. 같은 변끼리 더해볼까요? 같은 변끼리. 그래서 변끼리 이렇게 쪽쪽쪽 둘이 더하게 되면 그러면 자 이런 게 이렇게 바뀌잖아. 자 여기 왼쪽에 봐봐. 여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2지. 1이니까 1자리 2개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에 2 쓰는 거 괜찮아?
두 개만 떼서 여기다 합친 거야. 그리고 더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제곱 x 요렇게 붙을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1이겠죠. 1이니까 얘는 요렇게 둘이 더하면 1입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2 코사인 y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자 이거 여기까지 해놓고 나면 이거 날라가지, 그치? 날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누구 하면 돼? 요거 한 번 더 대입하면 되겠지. 괜찮아? 한 번 더 대입한다는 것은 여기에 넣어주면 되겠죠? 2 곱하기 코사인 제곱 x. 자, 요 y가 마이너스 2 곱하기 코사인 y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 2x다. 아니, 코사인 2 곱하기 코사인 x다. 그래서 2 곱하기 코사인 x다 하고 요거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면 코사인 x값 구할 수 있겠죠? 요거 넘기면 완전 접읍시대요. 안녕. 뭐지? 왜 갑자기 고개 다 드는 거지? 아니, 이거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너희 뒤에서 봤지? 안녕! 했더니 갑자기 고개 푹푹 뜨는 거. 예. 그쵸. 마이너스죠. 플러스 1이 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x는 1이다.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09번. 네, 자, 요거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시험범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게 평가원 기출문제라서 풀이를 좀 기억을 해줍시다. 얘가 사인 7분의 6파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이 상태로 못 풀어. 그냥 못 풀기 때문에 뭘 하려는 거냐면 제곱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7분의 6파이는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는 각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종류를 통일시킬 건데 이 오른쪽에 있는 아이를 뭘 할 거냐면 얘를 각변환을 해서 함수를 통일하겠다는 거야. 처음 보는 거 아닙니다. 방학 때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변형으로 바꿔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있는 7분의 16파이, 7분의 6파이는 얘는 14분의 그 다음에 얼마지? 12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 안에서 그냥 2분의 파이를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얘만 뜯으면 되겠죠? 얘가 14분의 얼마에서 7파이에다가 더하기 14분의 5파이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잖아요. 맞겠어요? 오호. 그래서 얘가 코사인 x 그거랑 같아. 그 다음에 사인, 그 다음에 14분의 7파이 더하기 14분의 5파이다. 이렇게 놓고 이 상태에서 각변환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각변환 해주시면 얘가 우변이 뭐로 바뀌게 되죠? 얘가 코사인 14분의 5파이다. 요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려요. 그리면 요렇게 나오는 상태에서 14분의 5파이,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분의 파이가 조금 작은 위치에 여기에 14분의 5파이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보다 함수값이 어떻게 나오는 부분, 크거나 같게 나오는 부분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걔가 어디냐면 등호 붙어 있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지? 등호 붙어 있는 데가 어디니? 얘가 둘 다 붙어 있네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해서 요거를 해로서 뽑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해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고 x값이 14분의 5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14분의 28에서 5를 빼는 거잖아. 28에서 5 빼면 얼마지? 23파인가? 그 다음에 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범위에 대해서 누굴 다루라는 얘기야? 탄젠트를 다뤄주라는 얘기야. 탄젠트 그래프만 그리면 되겠다. 탄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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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젠트. 그래서 얘가 2파이보다 좀 작으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 쓰고 있고요. 2파이에서 요만큼 쓰고 있겠죠. 그래서 언제 최대값을 가지고 여기가 최대값이겠네. 그 다음 여기가 최소값이겠지, 그치? 그러면 알파랑 베타도 구할 수 있겠다. 알겠습니까? 네, 다음.
215번까지 풀고, 그 다음에, 여기 스텝 3 쪽에 어려운 거 정리를 할 때, 시험 범위 안 들어가시는 분들, 나중에 제가 정리 따로 더 질문도 받을 테니까, 새로 나가는 과제 있잖아요. 거기에 과제를 좀 줄이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그래프까지는 마무리 짓자고, 그래프까지만.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권율이, 아니야? 그래프까지만. 태현이한테도 거기까지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맞지? 그래프까지는 여기 어려워서 한 번은 미리 풀어놔야 돼. 방학 끝나고 풀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삼각함수 활용부터 시험 대비가 보통 들어갈 거라. 그래서 예, 자 215번. 물론 이렇게 했다가 내가 학원에서 되게 욕을 먹을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애들한테 필요한 걸 시켜줘야지. 선생님 왜 얘네는 맘대로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하고 나는 인생 모토가 그래. 잘못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 잘못했잖아? 그럼 걸리면 깨끗하게 혼나면 돼. 깨끗하게.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안 그럴게요. 그리고 다음에 안 그러면 되죠. 자, 215번. 사람이 어떻게 다 완벽하게 하고 살겠어. 215번 볼게요. 그래서 8시까지만 딱 정리를 할 테니까 그 이후로는 여러분 질문 다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개별 질문이나 다 봐드릴게요. 과제 부담 많잖아요 오늘.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는 오늘은 좀 그렇게 시간 써봅시다. 무서운데. 그랬다 애들이 오늘 학원 괜히 갔어 이런 이상한 헛소리 나오면 진짜 다 때릴 거야. 진짜 인생 사람 삐뚤어지는 거 순간이다 너네. 오늘 이거 수업할 목적으로 이거 월간지 이거 진짜 만드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만들었는데, 근데 이것까지 오늘 나가면 너네가 지금 방부등식 이거 못 끝내고 이거 숙제 너무 많잖아. 그래서 지금 내 나름대로 최대한의 배려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자,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는 0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시근이라고 했는데 서로 다른 두 시근 가지려면 이게 x랑 세타랑 함께 있을 때는 이런 건 좀 구분하셔야 돼요. x랑 세타랑 함께 있을 때는 이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x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조건인가 세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조건인가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x가 일단 메인인 거야. 그래서 x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는 이 x가 지금 몇 차 방정식 형태로 주어져 있냐면 2차 방정식 형태로 주어져 있고, 문제에서는 얘가 지금 뭐 하고 싶대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근을 가지고 싶대요. 그러면 먼저 2차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x 앞에 곱해진 이 아이가 뭐가 되면 안 되겠다? 0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1번으로는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뭐가 아니어야 돼요? 0이 아니어야 돼. x가 아니고 세타죠. 야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정리, x에 대한 내림차수 정리했을 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상수항 자리 들어가는 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뭐가 돼야 한다는 거냐면 판별식 썼을 때 판별식 4분의 d 썼을 때 얘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시근이라 했으니까 0보다 커야겠다 해서 위에 거랑 요거랑 동시에 만족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이거 민건스 약간 긁힌 것 같은데. 솔민이가 교재 표지가 촌스럽다고 하는데요? 라고 보냈더니 솔민이가 더 촌스럽다고 전해주면 인신공격이라 안 되려나요? 하시는데 약간 긁힌 것 같지 이거? 넌 죽었다 이제. 너 목요일날 민건쌤 보면 우리 솔민이 고급진 분한테 그 촌스러운 교재 표지 들여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실걸? 약간 그런 결인데. 자, 봐봐. 자, 여기서 요거 전개를 굳이 안 시켜도요. 이거 자체가 지금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합차 공식으로 해결이 된다고. 둘이 알맹이끼리 더하면
얘는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요렇게 정리할 수 있고 둘이 빼주면 그러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자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자 안돼 서원 야 희수야 서원이 쓰러져 살아나라. 자 여기 부등식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이것 때문에 질문인 거잖아요. 이 부등식 어떻게 풀어야 돼요? 곱해져 있는데 부호가 이상하잖아. 그치? 함수 종류 여러 가지 막 붙어 있잖아. 그러면 이제 각각의 부호를 알 수 있는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곱해져 있는데 이 아이의 부호를 알 수 있습니까? 이거 부호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몰라? 오, 나는 알아. 뭔데? 왜 무조건 플러스죠. 왜냐하면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가 둘 다 1이 됐을 때만 얘가 0이 될 수 있을 거야. 그지? 근데 사인과 코사인이 동시에 1이 되게 하는 각 세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의 부호는 무조건 플러스예요. 반드시 플러스. 괜찮아? 반드시 플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뒤에 있는 이 아이가 얘만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얘만 플러스가 나오면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보다 뭐 했으면 좋겠다? 컸으면 좋겠다. 그래프 그리시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거다. 코사인 세타는 뭐가 아니어야 되고 1이 아니어야 되고 코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보다 크다. 요렇게. 자, 요거 방정식이면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무조건 탄젠트 세타가 1이다라고 풀 건데 이게 부등식은 좀 위험해. 부등식은 왜 위험하지? 양변을 코사인 나눠야 되잖아, 그지?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겠다고 했을 때 부등식에는 항상 무엇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부호에 대한 고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권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프 그려서 해결하시는 쪽을 권장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방학 때 정리할 때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그래프 관계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랑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 관계도 보여드렸단 말이야. 그 두 가지면 충분하지, 그치? 그래서 얘가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 관계는 요렇게 가서 요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는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돼. 알겠어? 괜찮아. 네, 요거면 여러분이 원하는 범위 다 뽑을 수 있겠죠? 자, 질문 정리는 여기까지고요. 문제 어려운 것들 조금만 정리를 해보는데 조금 쉬었다 할게요. 근데 너무 피곤해하네. 날이 좀 더워. 좀 더. 나도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 나는 원래 늘 이러니까 좀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니까. 왜? 이거 왜 0이 안 되냐고? 0이면 2차식이 안 되잖아. 너 1학년 때 쌤 누구야? 너 이성준이 아이들이지? 아니요. 맞잖아. 거짓말하지 마. 진짜예요. 네가 나한테 성준쌤이라고 얘기했어. 저를 민행쌤이라고. 야 빨리 좀 자. 이현이 자다가 저기 넘어질까봐 빨리 자. 자라고. 봤지? 2번이나 봤어. 막 졸다가 내가 잠깐 딴 얘기하니까 살아났다가 이제 좀 괜찮나 하고 설명했더니 다